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번 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대략 어떻게 접근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한 2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제 수요일 날 방송 나가고 토요일 날 방송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4개로 나눠 가지고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은 이유가, 아 제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영어를 지금 나이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죠. "지금 나이에 내가 영어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또 하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제 외국에서 인제 살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영어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요. 어렸을 때 이민 와서 1.5 세대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야 뭐 사실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이 인제 나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민을 오거나 이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영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인제 생각을 한 것이 공부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 간단하게, 그러니까 4 개로 나눌 겁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 시간을 뭐 15 분, 20분 막 이렇게 해 놓고 20 분이 넘어가게끔도 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한 15 분에 걸쳐서 하려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좀 좀 들으시는 분들도 1 시간 뭐 이렇게 저희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인제 15분 정도에 맞추려고 하는데, 어쨌든 10 분에서 15분 정도로 인제 가능하면 짧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제 공부하는 방법, 왜 언어라고 하는 것에 인제 들어가기 전에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인제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려 놓고, 요거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공부에 적용되는 공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공부 방법,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공부 방법이 뭐 중간에 인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익숙해져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공부의 그런 과정까지 간다. 요거는 좀 진보된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는 인제 그런 정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기초적인 데서 닦아가는, 그러니까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 또는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제 생각을 해 보시면서 어떻게 시작을 할지에 대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언어란 무엇인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상 언어에 대한 것, 언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언어도 인제 수학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각 과목마다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예. 초점을 둬야 될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똑같은 공부 방법이지만, 제가 인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주제에 따라 가지고 요걸 변형을 시켜 가면서 접목을 시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일단 내용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내가 접근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내용과, 제일 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발음인 부분이죠. 네, 발음. 요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까지 해 가지고 4 개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어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은, 사실상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평상시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요, 이 생각 해 보셨나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으면 무엇인가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아우 심심해. 또 오늘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뭘 하지?' 이러는 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가는 거를 즐거워하고,
또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골프 하러 가는 거를 즐거워하잖아요.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갔을 때 그 자리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요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낚시를 좋아하는데 왜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고 왜 골프를 할 때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후에 가서 뭐 저기 이 취미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뭐 그 속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이제 공부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이유가 없으면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 저거를 오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나 자신을 밀어붙이는 게 있고 그게 항상 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어려운 이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를 잘 못 찾아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직장을 잡기 위해서 자, 이거를 보통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공부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공부의 결과물이지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순간에 필요한 그 이유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것을 하는 어떤 것이든지 하는 순간 그것을 하는 순간 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 공부하는 이유라고 해 가지고서는 영어 공부를 하는 순간에 그런 이유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에 대한 예.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을 이렇게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인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공부 방법,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제 뒤에 가서 인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이 빠지면은 그냥 무작정 하려고 그러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외우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 외우는 공부라고 하는 건 더군다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 외워 가지고선 하는 공부 어느 순간 다 잊어먹는데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뭐 저도 학생 때 인제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지우고요. 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 펀더드라고 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제공하는 교육은 창조적 사고의 교육입니다. 예. 창조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그 공부거든요. 공부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은 이 창조적 사고력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죠. 예.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받을 때 저는 이제 16살 이상 이렇게 이제 보통 나이를 좀 정해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놀아야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노는 게 실제로 공부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인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공부의 시작은 관찰이에요, 관찰. 그 관찰을 가장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놀이예요, 놀이. 놀이는 놀인데 왜 아이들끼리 모여 앉아서 소꿉놀이하고 이런 놀이가 아니라 관찰을 할 수 있는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놀이는 뭐냐면은 자연에서 뛰어노는 놀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를 잡거나 산책을 한 그러니까 뭐죠? 어떤 이 산숲속을 이렇게 걸어 다닌다든가 왜 거기에는 가면서 나무와 풀과 다양한 새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보고 '저 새는 색깔이 왜 저렇지? 저거는 왜 저렇지? 저런 꽃도 있네. 이 꽃 모양은 왜 이렇지? 나뭇잎은 왜 이렇게 생겼지?'
겨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여기 버나비 마운틴 있잖아요.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저기 소나무 같은 거는 소나무 뭐 이런 시더 같은 경우에는 잎이 가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겨울에 낙엽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왜 단풍나무는 낙엽이 다 떨어지지? 바로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놀이. 그래서 놀이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라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소꿉놀이하고 이거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할 수 있는 자연을 관찰하고 또 인간도 관찰을 하지만 인간을 관찰을 내가 직접적으로 소꿉놀이 해 가면서 엄마 아빠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 바로 그거를 저는 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서부터 인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창조적 사고력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부 방법의 적용이 직접적으로 돼요. 예. 그러니까 기초를 쌓은 사람들이 하는 공부다라고 인제 제가 제공하는 경우는 인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그 공부는 뭐냐면은, 실제로 공부를 영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던 한국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를 가지고 전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공부 방법에서 가장 그 효과가 좋고 또 그 공부 방법에서 영어 공부든 어떤 공부든 가장 확실하게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왜냐? 여러분들 이 생각 해 보셨나요? 내가 진짜 이게 뭔지 몰라 가지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순간에 가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몬트리올이 얼마나 추운지, 마이너스 20 도, 30 도, 그게 뭐 얼마나 춥겠어. 그 마이너스 20 도, 30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숫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마이너스 20, 제가 인제 경험한 게 마이너스 29 도인가, 그러니까 이 섭씨로요. 마이너스 29 도인가가 그 가장 추운 온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얼마 춥겠어.' 이랬는데 가 가지고서는 오도로를 한번 떨고 나면 '아 진짜 춥구나.' 그리고 인제 뭐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웬만한 냉동고 온도보다도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몬트리올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맥주를 사 오면은 맥주를 가지고 굳이 냉장고, 냉동고 넣을 필요도 없어요. 딱 창문 저희 발코니에다 딱 놓고 한 30분 있다가 딱 만져보면 바로 인제 이 살얼음이 살짝 얼어가는 그런 정도의 인제 맥주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면은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게 뭐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뭐냐? 관찰. 관찰은 관찰인데 뭐냐면 직접적인 관찰이에요. 간접 간접 경험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생각을 해 보세요. 태풍이 막 부는데 그것을 나가서 내가 배를 타고 나가 가지고 태풍과 맞서면서 그 경험을 한다? 그럼 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 두뇌를 써서 궁극적으로는 간접 경험도 있지만 두뇌를 써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을 해 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인제 찾아 나가는 게 진짜 두뇌를 발달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창조적인 그 사고의 그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는 인제 일단 제가 얘기하는 펀더드에서 제공하는 그 공부 방법을 인제 그게 가는 길이고, 여기서는 인제 기초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다 빼고 인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인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보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펜이 맞죠? 예. 그 뭐냐면은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예.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이 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예. 예. 이 순간에 굉장히 많이 배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인제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요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가장 많이 배운다의 그 가장 그 잘 알려진 예가 누구냐면 원효예요. 원효 대사로 알려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대사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제 그 불교계에서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원효라고 하는 이 승려가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은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딱 얻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예, 이 깨달음은 가장 기초의 기초 중의 기초.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기초 중의 기초의 그 두뇌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에서 이 사람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나.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승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불교에 있었던 그런 어떤 서적들을 뭐 좀 정리를 했다 그러나요?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예, 뭐 저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뭐 원효 대사에 대해서 시험도 봤지만 몰라요. 기억도 못하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고정관념, 해골바가지가 물을 마셨을 때 그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딱 깨지는 순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공부의 시작. 예. 그런데 공부의 시작일 뿐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두뇌의 그런 어떤 능력을 쌓아가는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실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리도록,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고정관념을 내 생각을 만들어 놓고,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이라고 할게요. 내 생각 또는 내 판단. 내 판단을 만들어 놓고 이 판단을 깨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이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아 이게 아니었네. 내 판단이 맞았네.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내 판단이 이게 아니었네.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것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배움이 확 늘어요. 이게 인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같은 내용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16살 정도 때까지 아이들은 "놀면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깨지는 순간 또 배우고 또 깨지는 순간 또 배우고, 새로운 것이 있을 때 그 새로운 것을 보고 '이거는 새롭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배워가는 것.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원효 대사의 그 깨달음, 고정관념을 깨가면서 가는 깨달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효 대사의 그 깨달음 같은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거는 16살 동안 신나게 놀면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효라고 하는 승려의 그 깨달음은 뭐 시작에 불과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15, 6, 14 살, 5 살, 6 살까지 놀면서 구속을 받지 않으면, 두뇌가 구속을 받지 않으면은 충분히 원효대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기초, 영어 공부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그거 공부만 해도 원효대사가 가진,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원효라고 하는 승려가 깨달은 수준까지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하나를 해 볼게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인제 하나가, 이게 시간이 쪼끔 길어지는데 또 시간이 늘어나네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공부 방법은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학생들에게도 다 알려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안 해요. 네. 흔히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달을 보라고 가리켰더니 달이 아니라 손가락 보고 있다. 이거는 지식에 초점을 맞춘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서 그냥 달을 봐라, 달을 봐라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개가 짖듯이 외치면서 그 달을 못 본다고 배우는 사람을 탓하는 그럴 때 오는 거고 실제 공부 방법은 뭐냐면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달을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려요. 예, 달을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려요.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달을 볼 수 있는지를 다 알려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난데 내가 못해요. 왜? 근기가 부족해서. 근기라 그러나요? 그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스스로의 그런 어떤 하겠다는 의지? 예.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공부를 이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이 이제 수준들이 다 차이가 나면은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의지에 맞춰서 그 뭐죠?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면서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근기를 쌓아가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되지가 않아요. 보통 인제 그 공부를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 중에 보면은 한 20% 에서 30%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 수준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1 단계를 가르치면 1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의 학생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열심히 따라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30% 정도 여기는 30-40% 정도 예. 한 30% 정도의 학생들이 어떠냐면은 하는 걸 힘들어해요. 왜? 공부를 하려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유 그래 하는 건 알아야 돼. 하면 되는 거 알겠는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들은 말 그대로 도태되는 거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같은 데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것에서 그 이상을 나갈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제 의지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예. 그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시작하는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